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대부분의 3분기 애니들이 10화까지 방영되었네요. 이쯤에서 후반부 리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재밌게 본 애니 혹은 추천할 만한 애니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는 3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TV 기준으로 9월 13일까지 방영한 내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무리 백합 장르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저는 10화까지 시청했고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초반의 높은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작화 좋고 캐릭터 좋고 히로인마다 서사도 훌륭하고 진행이 빨라서 지루하지도 않은데 빌드업은 탄탄하고 심지어 음악도 좋아요. 단점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합이 생리적으로 안 맞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 분기에서 꼭 봐야 하는 애니라고 생각해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네요. 추천도를 1점 깎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장르가 백합이라서 그래요. 공성이라는 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요소라 만인에게 추천하기는 어렵죠. 단순히 여자끼리 좋아한다 수준을 넘어서 키스 같은 신체 접촉이 대놓고 묘사되기 때문에 추천도 10점 주기에는 살짝 조심스럽네요. 물론 그래서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치만 백합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합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약간의 불호 정도는 압도적인 퀄리티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번 3분기를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무리무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사츠키 편이 마무리되고 아지사이 편으로 들어갔죠. 아지사이가 레나코를 향해 호감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초반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메인 히로인이 아니라 아주 잠깐씩 감질나게 나왔었죠. 이제 본인이 주인공인 에피소드가 시작되니까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많이 쌓여 있었나봐요. 특히 10화는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레나코와 아지사이의 온천 목욕신 이게 대박이죠. 둘 다 가슴이 엄청 커서 한 컷 한 컷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레나코가 사츠키 가슴 만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거 만져서 기억을 덮어씌우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아지사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리무리의 히로인 포지션에서 뛰려면 비범해야 해요. 목욕신도 임팩트가 엄청났지만 아지사이의 유아퇴행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무리무리 보면서 가장 웃겼던 부분입니다. 하루나를 가짜 여동생이라 부르는 레나코도 웃겼고 15살짜리 응애가 된 아지사이도 웃겼고 마지막에 마이한테 들키는 마무리까지 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전부 재밌었네요. 와, 근데 어떻게 히로인 하나하나 다 매력적일까요? 마이, 사츠키, 아지사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플레이하는데 전부 다 훌륭합니다. 카오는 어떠냐고요? 그게 누구죠? 최신화의 POTM은 세나 아지사이 선수입니다. 퀸지사이, 그녀는 신인가? 아지사이가 맘만 먹으면 북극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최신화에서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죠.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모습이 무리무리다워서 좋았어요. 아지사이 나오는 장면은 뭔가 화면 온도,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최신화에도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울 지경이에요. 지금까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히카루가 죽은 여름, 호속 신앙을 소재로 한 공포, 미스터리, 거기에 비엘이 첨가된 독특한 작품이죠. 제가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쪽 장르가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되는 장르는 아니라 대부분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근데 히카루는 눈이 호강하는 작화, 풍성한 사운드, 흥미로운 스토리,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어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8점 드릴게요. 추천도가 만족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리무리랑 비슷합니다. 공포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거기에 BL까지 결합해 있다 보니까 쉽게 추천하긴 어렵네요. 근데 9화까지 보면서 느낀 건데 갈수록 BL의 비중은 줄어들고 미스터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 좋아하는데 초반 BL 묘사 때문에 하차하셨다면 빨리 복귀하십시오. 최신화는 아닌데 제일 인상적인 건 요시키가 히카루한테 칼을 삽입하는 장면이 있겠네요. 이 장면이 사운드 활용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반아이들의 합창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데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사실 노래만 따로 들으면 그냥 평범한데 이게 히카루의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소리를 평범하지 않은 장면과 결합해서 긴장감, 공포를 극대화하죠. 그렇다고 연출에만 몰빵하는 일은 아니고 떡밥도 적절하게 뿌리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네요. 최신화의 POTM은 쿠레바야시 리에 선수입니다. 본인 피셜 평범한 주부라는데 특급 주술사 수준의 전투력을 보여주셨죠. 애니에서 자기를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요시키랑 히카루 둘 다 애들이라 다소 불안정한데 어른 조력자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이 애니 특성상 아줌마가 언제 통수 쳐도 이상하지 않아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죠. 항상 긴장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게 이 애니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루리의 보석, 엄청난 퀄리티의 학습 일상물이죠. 최근에 쇼코가 파티에 합류해서 4인 체제가 완성되었죠. 캐릭터 밸런스가 더 안정화된 느낌이에요. 작화가 매우 좋아서 눈이 즐겁고 캐릭터도 귀여워서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점수를 드리면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10점입니다. 일단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서 만족도 10점이고 추천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게 호불호 갈리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장르 특성상 지루하다, 재미없다는 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보기 역겹다, 불편하다는 의견은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백합이나 비엘은 정말 역겨워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루리의 보석은 잔잔한 일상물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애니는 유익하기도 하잖아요. 애니를 보면 머리에 뭔가 남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를 10점으로 설정했어요. 만족도, 추천도 둘 다 10점이니까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도 2개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나기의 메이드 모드. 나기가 평소에는 흰색 셔츠, 청바지, 망치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메이드복 입으니까 파괴력이 엄청나네요. 이 애니가 의외로 되게 건전해요. 기말고사 끝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틀어도 될 정도예요. 나기의 몸매가 너무 엄청나서 그렇지 막상 보면 야한 장면이나 오타쿠스러운 장면이 거의 없죠. 저런 장면은 매우 귀하니까 집중해서 감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9화에 나온 58 연못. 진짜 배경 작화가 말도 안 됩니다. 저 반짝이는 표현이 정말 예술적이죠. 실존하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봐도 저렇게 예쁘진 않을 거예요. 58의 광채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수면. 저건 왜곡된 거죠. 실제랑은 다를 겁니다. 이거야말로 애니를 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왜곡을 감상하기 위해서. 훌륭한 작화로 눈이 정화되고 마음도 정화됩니다. 예쁜 배경을 보며 죄책감을 싣는 거죠. 그래, 나는 나기의 메이드복 때문에 애니를 보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보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요. 최신화의 POTM은 세토 쇼코 선수입니다. 파티에 늦게 참여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활약하고 있죠. 3인 체제에서 붕 떠있던 이마리의 노예가 아니라 파트너 역을 훌륭히 소화 중이고 루리와는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면이 있어서 작품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만들죠. 이상으로 무리무리, 히카루가 죽은 여름, 루리의 보석 이 세 작품이 후반부 기준 탑3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라 저의 취향이 듬뿍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탑3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만의 탑3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재밌는 건 같이 봐야죠. 세 작품 다 개성이 뚜렷하지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무리와 루리의 보석은 각자의 장르에 매우 충실하고 한계를 넓히고 있어요. 각각 백합의 새로운 경지, 일상물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에 있던 전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히카루는 미스터리, 오컬트, 비애를 교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전술을 들고 왔죠. 기존의 여러 전술을 잘 혼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술을 만들었어요. 세 작품 다 만족도 10점으로 매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애니들은 시간과 저의 체력 문제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와구리와 린타로의 풋풋한 사랑을 다루는 순정물이죠. 로맨스 요소도 좋고 캐릭터가 전부 착해서 힐링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로맨스 비중이 높은 힐링물이라 생각하며 보고 있어요. 작화 퀄리티가 매우 높고 캐릭터 디자인이 제 취향이라 재밌게 보고 있네요. 남녀 1대1 구도이고 와구리와 린타로 사이에 어떠한 간섭도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어설프게 삼각관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직구로 승부하는 쪽을 선호하거든요.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 8점입니다. 만족도에 비해 추천도가 살짝 낮은 이유는 린타로 친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와구리가 벤치에 있고 치도리고 애들이 주전으로 뛰면 사람에 따라서 보기 힘들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알아보니까 원작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지적받았던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거니까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남의 말만 듣다가 재밌는 애니 놓치면 아깝잖아요. 후반부에서 린타로와 와구리가 수족관 데이트를 하죠. 돌고래쇼 볼 때 와구리가 활짝 웃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쁘네요. 작화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와구리의 미모가 더 빛을 발합니다. 와구리 웃는 모습을 보면 개구쟁이 같아서 좋아요. 약간 원피스의 루피 같다고 해야 하나? 웃을 때 윗니랑 아랫니가 다 보이는데 묘하게 장난기가 느껴지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후반부 POTM은 와구리 선수한테 드릴게요. 와구리가 이 애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와구리가 벤치에 있던 10화랑 선발로 출전한 11화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와구리 없이 치도리고 애들만 나오면 저한테는 살짝 어렵습니다. 터키 오면서 정말 놀랐던 애니입니다. 처음엔 볼링 치다 전국 시드로 타임슬립 하길래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지 싶었거든요. 1화 급컵으로 어그로 끄는 애니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타입인가 보다 하고 시큰둥하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서사의 흐름이 탄탄해서 좋았어요. 주인공 파티 5명과 조상님 파티 5명을 1대1로 연결지으면서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다가 9화에서 한번 빵 터트리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의 이야기가 잘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리지널 애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9화에서 이야기 전개하는 능력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 7점입니다. 오리지널 애니라는 리스크 때문에 추천도를 높게는 못 주지만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리나가 아케비의 가면을 벗기는 장면이었어요. 1화부터 리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까 리나가 아케비한테 해주는 말 하나하나의 임팩트가 강하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아케비한테 하는 말이지만 리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리나랑 아케비는 머리색뿐 아니라 외모도 비슷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출되죠. 다른 콤비는 머리색 정도만 비슷하고 외모는 전혀 다른 걸 생각하면 이 장면을 의도한 디자인이라 생각해요. 배경에 잔잔하게 깔리는 노래도 너무 좋죠. 야나기나기의 나츠노 스미카라는 곡인데 굉장히 좋으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9화의 구성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제가 터키를 끝까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최신화의 POTM은 고다이 리나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말투도 사납고 민폐도 끼쳐서 시청자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데 하차하지 마시고 좀만 참아보세요. 나중에 보답을 하니까요. 주인공 파티 5명 중 가장 많이 성장한 인물 같아요. 9화까지의 터키를 하나의 성장물로 본다면 그 주인공은 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키타시 개변태 조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교미 세력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신나간 설정, 도파민 가득한 전개, 그 안에서 꼽히는 휴먼 드라마가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만족도는 9점에 추천도는 8점 드릴게요. 애니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작화 좋고 캐릭터도 개성적으로 잘 만들었고 야인이 원작답게 훌렁훌렁 잘 벗고 게다가 스토리가 재밌어요. 설정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잘 안 와요. 저는 원작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디로 튈지 예상을 못하겠네요. 원작을 안 봐도 이야기 흐름이 뻔한 애니들이 있는데 누키타시는 그러지 않아서 좋네요. 그래서 더 재밌게 보는 중입니다. 추천도가 살짝 낮은 이유는 노골적인 묘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텐 이게 긍정적인 요소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네요. 저는 8화까지 봤는데 8화에서 나나세와 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누키타시는 수뇌물이 맞습니다. 사방팔방에 빨가벗고 번식하는 러브버그들이 보여서 그렇지 내용은 수뇌물 그 자체예요. 헤어진 소꿉친구와의 재회, 사랑이 사라진 섬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두 사람, 가슴이 따뜻해지는 요소가 가득하죠. 최신화의 POTM은 카타기리 나나세 선수입니다. 정실력이 미쳤죠. 누키타시에서 이 정도의 순회력을 보여주다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궁금해서 원작 일러를 찾아봤거든요. 애니 제작진 중에 높은 확률로 나나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애니와 버프를 잘 받은 것 같은데 지원을 팍팍 받은 만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와 너와 잔잔한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비와 너와를 보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애니는 포지션을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번 3분기에 자극적인 애니가 정말 많죠. 무리무리, 히카루, 타코피, 누키타시 등등 도파민을 뇌에 직접 때려박는 애니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편안한 애니가 적어요. 루리의 보석이 있긴 한데 얘는 학습 만화의 성격도 강해서 뇌를 써야 하고 게임 센터도 있지만 얘는 러브 코미디 요소가 강하죠. 정말 순수하게 힐링에 집중하는 애니는 제 생각에 비와 너와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체자가 없어요. 물론 포지션을 아무리 잘 잡아도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비와 너와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작화도 좋고 캐릭터도 아주 훌륭해서 재밌게 보는 중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 호불호 갈리는 요소가 적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9화의 이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후지 직업이 소설가잖아요. 키이가 그걸 듣고 무슨 책 쓰는지 알려달라고 쪼르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귀엽고 소소하게 웃겼어요. 키이가 초등학생인 거에 비해 그동안 너무 어른스럽게 묘사되었는데 이때만큼은 초등학생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네요. 근데 저 같아도 주변에 누가 소설 쓴다고 하면 뭐 쓰는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출판까지 한 프로 소설가니까 궁금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POTM은 클라우즈 에라 키이 선수한테 드릴게요. 저는 이 선수 처음 나올 때 그냥 벤치 멤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커서 좋았어요. 확고한 주전은 아니지만 애당초 예인이에서 주전은 후지랑 걔 둘뿐이죠. 나올 때마다 제 몫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직전 분기 마에바시 위치스의 초코 닮아서 귀엽고 평소엔 어른스럽지만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아이 같은 면이 재밌네요.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러브 코미디입니다. 남자 1명에 히로인 3명이 엮이는 하렘물이죠. 히로인들 다 매력적이고 주인공도 호감이고 자매끼리 보여주는 티키타카도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하렘물에서는 히로인들 사이의 케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카도노가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주죠. 히로인끼리 자매라는 설정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 8점입니다.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점수가 계속 높아지는 중이에요. 히로인들 디자인만 보고 거르지 마시고 하렘 좋아하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10화까지 감상했고 후반부는 막내 미화가 메인이죠. 개인적으로 미화파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미화 편에서만 이런 엄청난 선수를 영입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까 아닙니까? 신캐가 디자인도 귀엽고 행동도 귀엽고 나오자마자 유우랑 하렘물 클리셰랑 클리셰는 다 보여주는데 미화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네요. 이러다가 미카도노가 아니라 마케도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합니다. 최신화의 POTM은 야오토메 사쿠라 선수입니다. 미와의 라이벌을 자처하는 쇼기 선수죠. 유우한테 반한 것 같은 묘사가 있어서 쇼기만 아니라 연애 쪽에서도 라이벌이 될 것 같네요. 등장하자마자 미친 활약을 해줬죠. 미와한테 갈 스포트라이트를 뺏어온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런 강력한 선수를 막내랑 붙게 하더니 언니들이 막내한테 짬 때린 것 같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꼬우면 먼저 태어났어야죠. 아무튼 좋은 서브 히로인 생긴 것 같아서 좋네요. 미화 편의 빌런 역을 맡았지만 비호감이긴커녕 오히려 호감 가는 요소 투성이라 마음에 들어요. 미화는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귀여움 쪽으론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애니죠. 캐릭터 디자인, 대사, 행동 전부 귀여운 거 투성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내용 없이 귀여운 원툴로 밀어붙이는 애니는 아니고 릴리와 렌지의 1대1 러브 코미디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게다가 대학생 남자와 중학생 여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묘한 스릴까지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게임센터의 색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 빠진 색이라고 해야 하나? 눈이 편안해서 좋아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 7점입니다. 1화부터 꾸준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작화 쪽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추천도를 높게는 못 주겠네요. 최신화에서 릴리가 엄마랑 게임센터를 방문하는데 엄마도 릴리처럼 게임을 더럽게 못하죠. 아니 반대인가? 릴리가 엄마처럼 게임을 못한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게임 대신 릴리랑 코스프레 사진 찍으면서 모녀끼리 추억을 만드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애니는 애엄마도 귀여워요. 이거 보고 모모코도 흥분을 참지 못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요? 최신화의 POTM은 셰릴 베이커 선수입니다. 여주인공 릴리의 어머니죠. 설정상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지만 이런 애니 특성상 전혀 그렇게 안 생겼고 릴리 언니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딸내미랑 같이 노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아주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품의 힐링 요소를 강화해요. 그리고 릴리의 사랑을 응원하는 조력자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러브 코미디 쪽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죠. 은하특급 밀키 서브웨이. 이걸 분기엔이 넣어도 되려나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상당히 재밌게 봐서 그냥 넣었어요. 사고쳐서 경찰에 체포된 문제아들이 벌로 오래된 은하열차를 청소하다가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캐릭터부터 배경까지 모든 것이 3D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 퀄리티가 상당해서 보는 맛이 있어요. 사운드도 아주 풍성하고 스토리도 직관적이라 재밌어요. 만족도는 8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추천도가 상당히 높죠. 퀄리티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다른 애니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유튜브에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죠. 심지어 한화에 3분 30초라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저는 11화까지 봤는데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리죠. 편의성에서 독보적인 장점이 있는 애니입니다. 캐릭터의 만듦새도 좋고 이야기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요. 6화에서 경찰관 류코가 커트와 맥스한테 평범한 일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라고 답하거든요. 7화에서 지하루가 로봇 물리쳐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게 커트랑 맥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짧은 분량에도 빌드업을 탄탄히 해놔서 좋아요. 제 생각에 POTM은 류코 선수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취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료코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에서 빌드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생긴 것도 예쁘고 눈이 커서 그런가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귀여워요. 작중에서 유일한 인간형 캐릭터인데 뭔가 떡밥이 있는 걸까요? 의외로 모든 사건의 흑막일지도 몰라요. 사일런트 위치. 무영창 보치 마법사가 주인공인 애니죠. 캐릭터 한 명이 애니를 어디까지 캐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들어오면 사일런트 위치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캐릭터, 특히 주인공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애니를 날로 먹 애니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캐릭터를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모니카가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다른 캐릭터를 못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주인공 모니카가 너무 압도적이다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니카가 너무 귀여워서 1화부터 매주 꾸준히 시청하고 있네요. 아마 저 같은 분 꽤 많을 거예요.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판타지, 학원물, 힐링, 개그, 역할엠, 백합 다양한 취향을 커버하는 애니라 추천도를 높게 설정했어요. 여러가지 장르가 섞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니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가 중심을 딱 잡아줘서 여러가지 장르가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작화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캐릭터의 귀여움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어요. 모니카 말고 다른 캐릭터 중에 한 명 고르라면 저는 라나 콜렉트 이 선수 뽑고 싶네요. 살짝 츤츤대면서도 모니카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모니카랑 동급생이긴 한데 같이 있으면 언니랑 동생 같죠. 성격도 호감이고 모니카의 커뮤 장애를 조금씩 고쳐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후반부의 POTM은 또니카 또버렛 선수입니다. POTM 자주 바뀌면 영상 만들 때 귀찮은데 사일런트 위치는 모니카 고정이라 편하네요. 그만큼 애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겠죠. 모니카 안 나오는 사일런트 위치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추방자들이 모이는 식당을 컨셉으로 한 판타지물이죠. 초반에는 먹방 플러스 힐링물인 줄 알았는데 아틀리에의 정체가 밝혀지고 주인공 가게가 불타면서 내용이 점점 시리어스해지고 있죠. 밥 먹는 거로 1쿨 채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주를 준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작화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 재밌게 보고 있네요. 특히 주인공이 상남자 스타일이라 시원시원해요. 그렇다고 사이다 전개 원툴인 건 아니고 감동적인 장면도 적절하게 넣어줘서 꽤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애니예요. 양산형 이세계 같다고 거르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스토리 진행이 팍팍 되고 있어서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그 중에서 비고의 과거 회상이 눈에 띄네요. 사실 과거 회상 나올 때 좀 걱정했거든요. 비고의 어린 시절이 불행하게 묘사되는데 불쌍한 과거 보여주면서 얘도 사실은 착한 녀석이었다고 세탁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얘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라고 대놓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과거 행적을 보면 그냥 미친놈이죠. 아예 답도 없는 악인으로 묘사되니까 오히려 시원하기도 하네요. 데니스가 비고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기대됩니다. 최신화의 POTM은 비고 선수입니다. 후반부 스토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뼛속까지 악인이지만 나름대로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인상적이죠. 데니스한테 패배할 때 맛있는 리액션을 해주길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탐정은 여주인공의 온몸 비틀기를 볼 수 있는 개그 애니죠. 개그가 메인이지만 캐릭터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개그가 취향에 안 맞더라도 캐릭터 보는 재미로 계속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저는 개그도 나름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웃기다기보다는 얼탱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어이없어서 실소가 터지는 느낌인데 실소도 어쨌든 웃음이니까 애니 보면서 꽤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포스터가 부담스러워서 거른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안 보고 지나치기엔 아까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상할 정도로 퀄이 좋아요. 작화가 매우 안정적이고 제작진들이 애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심지어 11화에서는 특별 엔딩까지 넣어놨죠. 확실히 대충 만든 애니는 절대 아니에요. 최신화는 아니지만 8화의 궤도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었네요. 새롭게 영입한 궤도 캐릭터가 엄청 귀엽죠. 생긴 것만 보면 얘가 마시로 같은데 전체적으로 새하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주인공이 탐정이라 궤도 컨셉도 작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죠. 물론 개그 애니라서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지만 그게 이 애니의 매력이니까요. 최신화의 POTM은 나카니시 마시로 선수입니다. 여주인공이지만 정말 험하게 구르고 있죠. 맨날 얼굴 개그하고 싸우다가 쥐어 터지고 애니 전체가 마시로의 차력쇼라고 봐도 무방해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고 그만큼 애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POTM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크로노미코의 코즈믹 호러쇼. 참가자끼리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끝났고 최후의 생존자들과 게임 주최자들이 1대1로 대결하고 있죠. 최신화에서 전 인류의 목숨을 건 승부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판을 키워놓고 수습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꼬라박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음 주를 기다리는 설렘이 오리지널 애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애니는 완결난 다음에 몰아서 보는 것보다 방영되는 타이밍에 맞춰 그때그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크로노미코는 후반부까지 꽤 괜찮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지고 보는 중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 6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데스게임 장르에서 주인공이 호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착해서 사기당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거나 이런 답답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애니의 주인공은 그런 거 없이 화끈해서 좋아요. 약간 소년 만화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열혈 속성에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주인공이 게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코의 목적은 친구이자 가족인 마유를 되찾는 거죠. 단순하면서 명쾌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네요. 9화에서 세이지로의 가족이 인질로 잡힌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네요. 이 장면이 대박인 게 저 가족이 전부 세이지로의 망상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가족이 없다길래 가족이 죽었는데 너무 그리워서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가족이 없던 거였죠. 그냥 자기 혼자 망상으로 가족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실체화해서 인질로 잡아놓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가족이 인질로 잡힌 시점에서 세이지로는 승리한 거 아닐까요? 상상만 하던 가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정말 사신조차 경악할 만한 광기네요. POTM은 사노 세이지로 선수입니다. 생긴 건 멀쩡한데 엄청난 광기를 숨기고 있었죠. 가족의 정체가 밝혀질 때 엄청난 도파민을 맛볼 수 있었어요.
게임에서 승리하고 깔끔하게 퇴장하는 것도 좋았네요. 배드걸, 귀여운 캐릭터들의 다양한 조합을 볼 수 있는 백합 일상물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6명이 모두 소개되었기 때문에 초반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조합을 선보이고 있죠. 아토 유스즈, 아토스즈, 메인 조합 3개가 사이클로 돌아가고 중간중간 루라, 미즈카, 키오라카가 활약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저는 백합도 좋아하고 키라락의 일상물도 좋아해서 즐겁게 시청 중이지만 추천도를 높게 줄 수는 없네요. 솔직히 연출이 전체적으로 좀 올드하긴 해요. 그리고 작화 퀄리티도 그닥 좋지 않고요. 쉴드를 치자면 배드걸의 퀄리티 자체는 무난하고 평범한데 이번 분기의 평균이 워낙 높아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중위권인 애가 과학고 간 느낌? 그래도 나름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소프트한 백합과 일상물의 조합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백합에 관심이 있지만 너무 찐한 건 싫으신 분들은 배드걸 추천드려요. 분위기가 가벼워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바보짓 하는 거 감상하다 보면 시간 잘 가요. 개인적으로 최신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재밌었네요. 완벽한 아토 스즈 각이라 할 수 있죠. 스즈가 아토리 다키마쿠라를 보고 진짜 경악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게 상당히 웃겨요. 그걸 타이밍 좋게 보게 된 아토리가 희죽거리는 것도 귀엽고요. 아토 스즈 지지자라면 아주 좋아할 만한 장면이네요. 최신화의 POTM은 스즈카제 스즈 선수입니다. 인간 자체가 재밌다고 해야 하나? 리액션도 좋고 주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웃기죠. 그리고 배드걸은 엔딩 끝나고 진짜 본편이 시작되거든요. 스즈카제 스즈는 오해받기 쉬워해서도 대활약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클레바테스, 순수하게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계속 보고 있는 판타지 애니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저한테는 꽤 참신하게 느껴져서 재밌게 보고 있네요. 원작을 안 봤는데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판타지는 이런 맛이 있어야죠.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9점 드릴게요. 솔직히 장르나 캐릭터 디자인이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이야기의 흡입력이 상당해서 지금까지 잘 보고 있네요. 근래에 매우 희귀해진 다크 판타지에다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가 재밌어서 만족도와는 별개로 추천도를 높게 줬습니다. 저는 11화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클레바테스가 현타 와서 루나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떠나버리죠.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결국엔 클레바테스와 루나가 합류하긴 할 텐데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후반부 POTM은 클레바테스 선수입니다. 애니 제목이 클레바테스인 만큼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혼자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먼치킨이지만 적절하게 밸런스 패치가 들어가서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웃긴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틈만 나면 알리시아를 갈구는 게 상당히 재밌죠.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숨 돌릴 틈을 줘서 좋았어요. 가치아쿠타, 어두운 색감과 세계관, 그와 대조되는 캐릭터들의 새하얀 인성이 매력인 액션 애니입니다. 제가 9화까지 봤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전개가 없어요. 빌런하고 한번 싸우긴 했는데 세계관 설명하면서 주인공 경험치 쌓는 용이라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이 애니는 이쿨 연속 방영이라 급할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 천천히 빌드업하는 과정인 것 같고 다음 4분기부터 포텐이 터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만족도는 6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액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판타지,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액션도 액션이지만 미술 센스가 독특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포스터부터 일반적인 애니랑은 궤가 다르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매우 독창적입니다. 이 독특한 색감과 디자인이 애니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되게 순둥하고 착해요. 포스터만 보면 무슨 인생 막장으로 사는 양아치들 같은데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입니다. 착한 애들이 한데 모여있으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8화에서 청소부 멤버가 모여서 루도의 능력을 연구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루도의 능력을 해석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버려진 물건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는 컨셉이 1화부터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물건을 주워오던 루도랑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배틀에 활용할지 궁금하네요. 변수 창출에 특화된 능력 같아서 진짜 답도 없이 강한 적이랑 싸울 때 진가를 발휘할 것 같네요. 그리고 능력 발동 후에 물건이 부서지는 것도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제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물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작품의 컨셉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네요. 후반부 POTM은 잔카디지크 선수입니다. 평소엔 냉철하지만 가끔씩 띨빵해지는 게 재밌네요. 루도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데 틱틱대면서 잘 챙겨주는 게 마음에 들어요. 공려 전화의 가정교사,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판타지 하렘물이죠. 개인적으로 티나가 왕립학교 입학한 후부터 애니가 전체적으로 산만해진 것 같아요. 5화부터 신규 히로인 쏟아져 나와서 그런가 보면서 좀 정신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티나랑 리디아 2명을 메인으로 놓고 엘리랑 린의 2명을 서브로 해서 딱 4명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 어땠을까 싶네요. 물론 원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 5점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귀엽고 가벼운 분위기를 표방하지만 스토리가 의외로 시리어스하죠. 종족 차별이나 열등감 같은 어두운 소재도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귀여운 애들 보면서 힐링해야지 하고 틀었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이 애니가 독특한 게 거의 모든 캐릭터가 시작부터 주인공 앨런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도 앨런한테 친근하게 대하죠. 설정상 앨런이 유명한 천재이고 인맥이 넓어서 그런 건데 저는 답답한 부분 스킵해줘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불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최신화에서 리디아의 정실력을 엿볼 수 있었죠. 앨런을 대놓고 좋아하는 묘사가 나오는데 상당히 귀엽습니다.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리디아가 애니에서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공유 전화가 초반에는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총지편으로 한 주 때운 후부터 인물 작화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리디아가 하필이면 그때부터 등장한지라 작화 버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예쁘고 귀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최신화의 POTM은 리디아 린스터 선수한테 드릴게요. 얼핏 보면 폭력 친데레 같지만 앨런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는 특이한 캐릭터죠. 티나랑 앨런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재밌죠. 개인적으로 다른 히로인들 비중을 좀 줄이고 티나랑 리디아 투톱 전술로 밀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속성의 마법사. 느긋한 템포로 진행되는 이 세계 판타지 애니죠. RPG 하는 사람 중에 모든 NPC한테 일일이 말 걸어보고 모든 퀘스트 다 깨면서 천천히 클리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 애니예요. 반대로 빨리 템 맞추고 보스 잡는 걸 즐기는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 있는 작품이죠. 제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 5점입니다. 퀄리티랑 내용이 무난해서 편안하게 보기 좋은 애니 같아요. 단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10화에서 세라가 웃겼는데 아주 잠깐 나오지만 임팩트가 상당했네요. 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을 듣고 평소에 여유로운 누님 캐릭터가 저런 표정을 지우니까 되게 색달라서 좋았어요. 후반부의 POTM은 세라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라프텔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번 화에서 엘프 누나 몇 분 동안 나왔는지 일일이 재고 있는 사관들이 계시는데 보통 3분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컵라면에 물 붓고 세라 나오는 동안 익혀도 면이 설익어요. 다행히 8화에서는 분량이 꽤 많았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디자인은 엘프의 정석 그 자체이지만 정석이 괜히 정석이 아니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화에서 정실 행동도 보여주셨으니까 메인 히로인으로 활약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둘이서 솔로 캠프. 후반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 예상보다 로맨스 요소가 꽤 강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저는 캠핑이 메인에 로맨스는 그냥 곁다리로 아주 살짝 맛만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의외였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캠핑과 로맨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져요. 저한테는 이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5점 드릴게요. 장점은 확실히 있는 애니고 그렇게 못 만든 애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침대에 누워서 느긋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후반부에 걘의 전 여친 카나가 등장하죠. 걘이랑 같이 캠핑 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갖고 시즈쿠랑 만나게 되는데 시즈쿠를 슬쩍 떠보면서 놀려대는데 여기가 좀 웃기더라고요. 아줌마가 여대생 놀려먹으면 재밌을까요? 당연히 재밌겠죠. 시즈쿠가 리액션이 좋아서 저 같아도 놀릴 것 같네요. 최신화의 POTM은 세리자와 카나 선수입니다. 작품의 로맨스 요소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았죠. 여러모로 시즈쿠랑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후의 전개에서 카나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재밌게 보면 남한테도 추천해주고 싶고 재미없으면 추천하기 싫어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두 애니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극명하게 차이나요.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시티라는 가상 공간을 무대로 한 개그 애니죠. 퀄리티가 좋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머 센스가 매우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애니입니다. 저는 불호 쪽이에요. 딴 이유는 없고 그냥 개그가 재미없어요. 아니 재밌으니까 10화까지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어쩌면 저는 시티를 재밌게 보고 있는 걸지도? 만족도는 3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만족도랑 추천도가 2배 이상 차이 나죠. 추천도가 높은 이유는 정신나간 작화 때문입니다. 작화의 밀도라고 해야 할까요? 화면에 그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그림만 봐도 재밌긴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최신화에서 되게 신기한 연출이 나왔죠. 엔딩 끝나고 나오는 걸 보통 C파트라 부르는데 C파트를 통으로 예고편으로 써버리죠. 근데 저거 다음 화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의미를 알기 어려운 연출입니다. 아니 아저씨들 여행하는 건 그렇게 길게 보여주면서 귀여운 리코는 왜 예고편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냐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원작 기준 한 권짜리 분량의 에피소드를 10파트에 압축해서 넣은 거라는데 CT를 보면 무슨 실험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인텔리전스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최신화의 POTM은 나고모 미도리 선수입니다. 니이쿠라한테 낚여서 코스프레한 영상이 인터넷에 박제가 되었죠. 그것 말고도 여기저기 구르면서 활약하셨기 때문에 POTM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인 중에 한 명이 나고모 코스프레한 것만 보고 껐다는데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본받아야겠습니다. 나인 룰러스 크라운.
연출이 절망적이라 오히려 웃음을 주는 애니죠. 히로인들이 꽤 괜찮고 세계관 설정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서 장점이 없지는 않은데 올드한 그림체와 파멸적인 연출이 마이너스 시너지를 일으키며 말아먹고 있죠.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2점만 드릴게요. 2000년대 후반에 느낄 수 있던 구수한 맛이 매력적이라 계속 보고는 있지만 절대로 남한테 추천할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이게 개그 애니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지한 능력자 배틀물인데 웬만한 개그 애니보다 더 웃었던 것 같아요. 10화에서 니이미쿤이 노아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니이미쿤이 노아의 중2병에 맞춰주기 때문에 대화만 듣고 있어도 진짜 웃깁니다. 단 감상하시기 전에 항마력을 충분히 찍으시길 바랍니다. 중2병 표현마저 정말 올드해요. 최신화의 POTM은 유키 노아 선수입니다. 추억의 맛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즘 보기 드문 중2병 캐릭터라 재밌었네요. 생긴 것도 코노스바 메구밍이랑 비슷한데 하는 짓도 비슷해서 웃겼어요.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거 딱 5개만 골라볼게요. 철야의 노래 2기 탐정 에피소드가 진행 중인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나즈나와 탐정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스토리가 더 흥미진진해졌죠. 작화, 캐릭터, 서사, 배경 미술, 음악, 로맨스에다 독보적인 감성까지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폼을 끝까지 유지한다? 분기탑도 충분히 가능해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이고 추천도는 9점입니다. 개인적으로 3분기에 방영하는 후속작 중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추천도를 1점 깐 이유는 2기이기 때문입니다. 1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해서 보고 싶다고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후속작은 추천도 10점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철의 노래를 보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바로 절단 신공입니다. 끊는 타이밍이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악마 같아요. 특히 10화. 와 이거 보고 진짜 욕을 냈는데 아니 제작진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끊을 생각을 하지? 진짜 끊는 타이밍은 분기 탑이 아니라 연도 탑 수준입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서 미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중간에 또 끄는 느낌은 또 아닌 게 한화의 구성이 진짜 깔끔해요. 20분 동안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완결되거든요. 10화에서도 탐정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고 탐정이 나즈나한테 패배 선언을 하며 물러나죠. 하나의 이야기를 깔끔하게 끝내면서도 다음 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출과 구성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겠죠. 후반부 POTM은 탐정 우구이스 앙코 선수입니다. 애니의 서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캐릭터죠.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고 나즈나와의 과거 에피소드도 진짜 재밌었네요. 철의 노래라는 애니에서 밤을 없애려 한다는 컨셉도 되게 괜찮았어요. 방법 자체는 얼탱이가 없지만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담배 피우면서 분위기 잡는 것도 냉소적인 목소리도 모두 애니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단다단 2기 단다단은 볼수록 놀라운 게 애니 장르가 올라운더예요. 기본적으로 액션 중심의 소년 만화지만 거기에 로맨스, 학원물, 개그, 오컬트, SF에다 심지어 감동 드라마까지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장르가 짬뽕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매우 높죠. 애니를 얄미울 정도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입니다. 매화 엄청난 작화로 눈을 즐겁게 하고 음악도 좋아요. 오프닝, 엔딩 전부 좋고 BGM도 좋고 특히 6화에서 헌팅 소울은 그냥 레전드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단다단이 여러 장르를 전부 다 잘 만든다고 했죠. 아니 하다하다 일상물도 잘 만들어요. 진짜 이상한 애니입니다. 사안의 학교 생활이 묘사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같은 모습이 재밌었네요. 옆에서 뒷바라지하며 고생하는 모모도 웃겼고요. 후반부 POTM은 사안 선수입니다. 슬픈 과거로 심금을 울리고 축구 컨셉으로 싸우는 것도 스타일리시해서 멋있고 일상 파트에서 보여주는 애 같은 모습도 재밌죠. 제어하기가 힘들지만 잘만 다루면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 같아요.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코스프레를 소재로 한 1대1 러브 코미디죠. 고조와 마린, 메인 캐릭터 2명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작화가 매우 좋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점에 추천도도 9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코스프레 쪽에 큰 흥미가 없어서 이쪽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재미가 좀 반감되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일 뿐이고 코스프레에 대한 묘사가 매우 디테일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떠나서 작화가 좋아서 그림만 봐도 재밌어요. 특히 캐릭터 움직이는 게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애니 중간에 PPL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작화 퀄리티의 비법이려나요? 저는 고조와 마린의 러브 코미디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화에서 이 장면이 되게 웃겼어요. 고조는 에너지 드링크 사려고 하는데 마린 혼자서 고조가 정력제를 사려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죠. 마린 내면에 음란마귀가 마구 날뛰는 게 재밌었네요.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벌써 할 생각이 만땅인 것 같네요. 고1밖에 안 된 애가 발랑 까져갖고 말이죠. 너무 좋네요. 최신화의 POTM은 키타가와 마린 선수입니다. 고조랑 꽁냥대는 게 귀엽죠. 비스크돌이 고조를 포함해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도 마린이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에이스가 아니라 슈퍼 에이스죠. 최신화에서 관이라는 공포게임의 수녀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전에 했던 남장보다는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명일방주 3기 모바일 게임 명일방주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모바일 게임 원작인 애니는 대부분 망하거든요. 잘 만든 애니라면 싸이게임즈에서 만든 프리코네랑 말달 정도? 당장 떠오르는 건 이거 두 개네요. 나머지는 영... 특히 소녀전선이랑 블루아카이브 애니는 허접한 퀄리티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죠. 차라리 얘네처럼 밈이라도 남기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냥 못 만들어서 밈도 못 남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 명일방주는 모바일 게임이 원작인 애니 중에서 손에 꼽히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3기는 전투씬도 좋고 작화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3기에서 다루는 스토리가 1, 2기보다 훨씬 재밌는 파트라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네요. 저도 명일방주를 플레이했던 독타기 때문에 스토리에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입니다. 추천도가 다소 낮은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게임 원작이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3기라서 더더욱 떨어지죠. 그렇다고 옴니버스 형식도 아니고요. 스토리가 1기부터 쭉 연결되기 때문에 1기와 2기를 안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명일방주가 세계관 설정이 매우 디테일하게 짜여 있거든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작이 수집형 가챠 게임이라 등장하는 캐릭터 수도 많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작품의 진입장벽을 높이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같이 원작 게임을 해본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페버즈의 전투씬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실제 게임에서도 패트리어트가 되게 어려운 보스였거든요. 공격력이 너무 높아서 엔간한 오퍼레이터는 한 큐에 썰어버리죠. 아군 쪽으로 느릿느릿 다가오는 게 엄청 공포스러운데 애니에서도 잘 구현되어서 좋았어요. 패트리어트 2페이지의 투창도 애니에서 임팩트 있게 연출되었죠. 게임에서는 저 창을 공중으로 던져서 언덕타일에 배치된 오퍼레이터를 한 명씩 조져버리는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애니에서도 투창의 압도적인 포스를 잘 표현한 것 같네요. 애니 전반적인 POTM은 아미야한테 주고 싶네요. 우리 단기가 귀엽긴 한데 게임에서는 볼 일이 많이 없어요. 성능이 구려서. 스토리는 자주 나오지만 명일방주가 게임에서 직접 스토리를 보는 게 힘들어요. 대부분의 스토리를 그냥 텍스트로 떼어버려서 읽기가 힘듭니다. 텍스트 양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스토리가 나오자마자 스킵 버튼 누르고 게임만 플레이하다 보니까 비서로 세워두지 않는 한 단기를 만날 일이 거의 없죠. 3기에서는 아미야의 분량이 대폭 늘어났고 아미야의 성장이 잘 묘사돼서 좋았어요. 특히 적소 들고 가드가 되는 장면이 진짜 좋았습니다. 보면서 뽕이 차올랐어요. 게임에서도 멋있게 연출되는 부분인데 애니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표현된 것 같아요. 아미야가 어떻게 보면 자기 손으로 어찌하지 못할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휘둘리는 캐릭터이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나름의 신념을 유지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네요. 환생했는데 제7왕자라 내 맘대로 마술을 연마합니다. 2기 마술의 심연을 목격하게 되는 애니죠. 제가 주인공이 또라이인 작품 좋아하고 먼치킨도 좋아하고 귀여운 역해 많이 나오는 애니도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애니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최신화에서 최종 보스 기탄과의 대결이 시작되었죠. 로이드와 기탄이 천상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그 밑에서 로이드랑 기탄의 부하끼리 전투를 벌이고 있죠. 기탄이 1기 최종 보스인 기자롬에 비해 훨씬 입체적인 캐릭터라 스토리 쪽은 2기가 1기보다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네요. 퀄리티는 1기가 더 우세한 것 같긴 한데 2기 최신화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최신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흑룡과 그리모의 전투씬이 있겠네요. 그리모가 1기 초반에 로이드한테 깝치다가 털리고 애완동물로 전락해버렸죠. 생긴 것도 귀엽고요.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흑룡과의 전투에서 아 얘도 원래 강한 애였지 하고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리모가 싸우는 스타일이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로이드랑 비슷한 점도 재밌네요. 최신화의 POTM은 그리모 선수입니다. 확실히 마인은 마인이라 다른 애들이 쩔쩔매던 흑룡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먼치킨물 특유의 호쾌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로이드가 기탄과 싸우고는 있는데 로이드 입장에서 기탄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심을 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로이드의 전투가 평소와 다르게 좀 밋밋한데 그리모가 주인을 대신해서 부족한 먼치킨 요소를 보충해주네요. 점수 총정리를 하기 전에 중반부에 이미 완결된 애니 점수를 체크해보죠. 점수가 중반부 종합평가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타코피의 원죄,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애니죠. 가라오케 가자, 만족도 7점에 추천도 6점입니다. 상당히 웃긴 BL 개그물이죠. 푸드코트에서 내일 도봐, 만족도 7점에 추천도 6점입니다. 대화만 들어도 재밌는 애니죠.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번엔 후속작 5개도 포함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무리무리, 히카루가 죽은 여름, 루리의 보석, 타코피의 원죄, 철야의 노래, 단다단. 9점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누키타시, 비스크돌. 8점엔 비와너와 미카도노, 게임센터, 명일방주, 밀키 서브웨이. 7점은 사일런트 위치, 추방자 식당, 하얏튼 탐정, 네크로노미코, 배드걸, 클레바테스, 제7왕자, 가라오케 가자, 푸드코트. 6점은 가치아쿠타, 공여전화, 수속성의 마법사, 나인. 5점은 둘이서 솔로 캠프입니다. 3점은 시티, 개그애니의 숙명이죠. 취향 안 맞으면 한없이 밑으로 추락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만족도 기준이라는 거 추천도로 나열하면 확 달라져요.
추천도 10점은 루리의 보석이 유일하니까 특별히 크게 표시하겠습니다. 9점은 무리무리, 타코피, 비와너와 밀키 서브웨이, 클레바테스, 철의 애널의 단다단, 비스크돌. 8점은 히카루, 향꽃, 누키타시, 미카도노, 사일런트 위치, 가치아쿠타, 시티. 7점은 터키, 게임센터, 추방자식당, 하얏튼 탐정, 명일방주, 제7왕자. 6점은 네크로노미코, 배드걸, 가라오케, 푸드코트. 5점은 공여전화, 수속성, 둘이서 솔로 캠프. 2점은 나인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점 만점인 것 치곤 점수대가 꽤 높죠. 이번에 리뷰한 애니들은 제가 재밌게 보고 있거나 남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추린 거라 평균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3분기도 슬슬 끝나가네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어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아마 2025년 최고의 분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애니를 이렇게 많이 재밌게 본 분기가 있었나 싶네요. 초반에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꼬라박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지한 작품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3분기는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매우 강했고 그에 비해 오리지널 애니들이 다소 약했던 것 같네요. 직전 2분기에는 아포칼립스 호텔,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처럼 입소문을 잘 탄 오리지널 애니가 있었는데 3분기에는 오리지널 애니들의 화제성이 다소 약한 것 같네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 3분기였지만 막상 끝나가니까 되게 아쉽네요. 다들 3분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